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N 가족사진의 오기윤입니다. 왜 그것밖에 못했느냐 질책하지도, 또 네가 더 잘했어야 된다 탓하지도 않습니다. 그 존재만으로도 너무나 귀하고 소중해서 어머니는 언제나 우리 자식들을 응원하고 격려하고 또 지지해 주시지요. 자, 어머님의 품 안에는 언제나 칭찬과 그리고 격려가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어머님의 온전한 나를 위한 그 응원 속에서 오늘을 또 힘차게 걸어나갈 용기를 선물 받게 되지요. 자, 가족사진 오늘 함께 모실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님이신데요. 따님의 인생 2막을 위해 최선의 러닝메이트가 되어 무엇보다 최고의 성장을 함께 이끌어주신 조명희 의원님의 어머님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가족사진 오늘 함께해 주신 분입니다. 지구관측 위성정보 국내 1호 박사로 30여 년간 연구와 또 후학 양성에 매진하시다 21대 국회의 유일한 과학기술인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서 국회에 입성하신 분입니다.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의원님 먼저 우리 BTN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전해주십시오. 안녕하세요. BTN 시청자 여러분, 국민의힘 정각회 간사를 맡고 있는 조명희 의원입니다. 이렇게 가족사진이라는 좋은 프로그램에서 만나게 되어 정말로 반갑습니다. 네, 의원님 정말 반갑습니다. 자연은 나의 스승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연에서 인생의 진리를 또 깨닫고 배운 것이 많으셨다 하셨는데요. 그런 의원님은 어떤 어린 시절을 보내셨을지 궁금하더라고요. 네, 저는 아주 시골,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남 창녕군 아주 고안면 간상리라는 그 시절에는 정말 전기도 안 들어오는 깜깜한 시골에서 태어났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저희 생가에서 거의 이제 아버지를 비롯해서 여러 뭐 언니, 다 삼촌 다 대구로 전학 가시고 저 혼자 할머니하고 정말 소달구지를 타면서 아주 물 건너 산 넘어 신장로 지나서 초등학교를 아주 자연 속에서 지냈었습니다. 전기가 안 들어올 정도였으면 그야말로 별빛, 달빛을 불빛으로 삼아서 그렇게 생활하는 곳이었나 봐요. 네. 자, 의원님, 그런데 고향에서 최고의 아이돌은 봐도 나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구관측 위성정보 국내 1호 박사, 굉장히 학자적인 그런 이미지를 갖고 계신데 알고 보면 그 어렸을 적에 조명희 어린이는 춤추고 노는 걸 좋아했다. 그럼요. 이제 할머니께서 이제 할아버지는 그 대구에서 한의원을 하셔가지고 돈을 버셨어요. 근데 대구에 투자를 하지 않으시고 시골에 그냥 땅을 다 사셔가지고 논밭을 사셔가지고 그 농사를 할머니가 이제 지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할머니하고 둘이서 5년을 함께 어린 시절을 초등학교 시절 보내면서 정말 귀여움을 독차지하고 밤만 되면 이제 그때는 엔터테인먼트가 없잖아요. 그래서 동네 할머니들 우리 그 사찰 감로사라는 또 절도 있었는 저희 집의 절이에요. 그래서 손님까지 오시고 해서 밤마다 할머니들 동네 누말단 아줌매들 하고 같이 모아놓고 제가 춤추고 노래하고 제가 아주 유일한 귀염둥이 꼬마였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뭐 콩쿨 대회도 나가고 그래서 많은 우리 그
동네 분들의 제가 사랑을 최고의 많이 연예인. 받았죠. 어린아이가 네. 부모님 떨어져서 이렇게 시골에서 할머니랑 생활한다는 네. 게 네. 어떻게 보면 외롭고 너무 좀 무섭기도 하고 예, 그렇게 막연하게 느껴지는데 너무나도 행복한 네. 예, 동네 아이돌로. 네. 이제 밤 되면 춤추고 그리고 또 할머니가 우리 절에 감로사라는 네.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가 만드신 절이 있습니다. 세상에. 고려시대의 기도처였는데 예, 예. 그 절에 가면 또 그 스님이 얼마나 맛있는 눈깔사탕 맛있는 걸 너무 주시고 또 이제 장날 되면 또 할머니가 맛있는 거 사오시고 또 학교 가면 또 이렇게 춤 잘 추는 우리 조명이 해가지고 기운받고 정말 좋은 추억이 많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억울했던 적도 있으시다면서요. 아유 정말 그래서 대구로 이제 대학을 가려니까 네. 이제 아버지는 이렇게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시고 네. 그러니까 대구 창녕에서 정말 깜깜한 시골에서 대구의 사범학교 그때는 대단했습니다. 다 삼촌도 경북중학교 가고 인류학교를 다 갔는데 다 시험을 봐서 가는 네, 시험을 학교군요. 봐서 다 갔는데 교장쌤이 오셔가지고는 이 집은 춤 잘 추는 애 집이잖아 이렇게 할머니한테 말씀하셔가지고 네. 할머니가 야 뭐 그때는 인연 이러면서 막 하면서 너가 아버지 삼촌하고는 다 신동 집안이라 그랬는데 춤 잘 추는 애 집이 뭐냐 해서 저는 막 꾸중하시길래 왜 밤마다 왜 춤추게 했냐고 할머니 하고 공부를 하게 해주시지. 호롱불 밑에서 다들 공부했는데 넌 왜 안 하냐 해서 그래서 제가 참 원망을 참 많이 하고도 이렇게 네. 했습니다. 좀 억울하신 그 마음을 네. 안고 중학교 입학을 위해서 이제 부모님이 계시는 네. 대구로 가게 되십니다. 네. 어떻게 좀 엄마 아빠랑 생활하니까 좀 좋으셨을까요? 예. 엄마 아빠 생활 좋은데 저희 이제 아버지가 7남매 맞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삼촌 고모하고 대가족이었어요. 네네. 16명 뭐 이렇게. 그런데 늘 다들 뭐 인류학교를 갔는데 저는 대구에서 경북여중도 못 가고 이제 대구여중도 못 가고 신명여중이라고 신명여고라고 하다 보니 성적대로 하다 보니까 크리스천 학교에 입학을 하게 돼가지고 네. 야 어떻게 너는 우리는 불교인데 불자인데 왜 그 기독교 학교를 갔냐고 또 구박을 엄청 하셔가지고 아이고. 그래서 제가 중학교랑 들어가니까 월요일 넷째 시간은 이게 예배를 보는 시간이에요. 근데 할머니하고 늘 절에 가서 할머니 손잡고 늘 절에 가서 놀다가 네네. 도저히 이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는군요. 적응이 안 되는 예. 거예요. 그래 내가 이 예배를 안 하고 기도를 안 하려면 어떻게 하나 보니까 찬송가 부르고 무대 뒤에서 하는 친구들은 예배를 안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음악 선생님한테 가서 제 끼가 있잖아요. 네네네네. 그래가지고 바이올린 현악반을 만듭시다 해가지고 그 찬송가 연주하면 무대 뒤에서 기도 안 해도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음악 선생님 찾아가지고 제가 퍼스트 바이올린 악장하고 네네. 현악반 반장했습니다. 현악반을 만들어가지고 그때부터 기도 안 해도 됐죠. 대단하신데요, 의원님. 공부를 네. 좀 안 했을 뿐이지. 네. 누구보다 뛰어난 네, 명석한 근데 두뇌를. 그 진짜 절에 가면 스님이 물론 잘해주셨겠지만 네네네. 할머니가 딱 절에 가실 때 저 딱 모욕시켜가지고 공양미 딱 이시고 저를 손잡고 늘 절에 갔던 그 습관이 네네. 제가 어떻게 나이가 들수록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럼요. 아유, 네. 기도를 안 하고 그 기독교 학교에서 연주를 하는 쪽으로 하셨던 우리 의원님. 네. 사실 그 어린 시절은 또 중학교 이전에는 또 할머님하고 네. 생활하셨기 때문에 또 네. 할머님의 영향도 굉장히 많이 그럼요. 받으셨을 것 같아요. 어떤 할머니, 분이셨을지. 할머니는 또 그 정말 그 영남 지역은 그 굉장히 남존여비. 근데 할머니 왜 우리 집에 시집 오셨어요? 제가 물으니까 그 1910년 그때 돼서 한일 합방이 되고 다 단발령이 내렸대요. 네네. 근데 밀양에서 태어나셔가지고 아주 그냥 부유한 집안에서 자라셨는데
다 단발령은 상놈이 하는 건데 너고 할아버지는 아직 그 학자시고 그래서 머리를 자르지 않아서 양반이라고 너희 집에 시집 왔다 그러면서 그 이제 부유한 집에 자랐으니까 한글도 배우시고 한자 천자문도 아시고 그래서 그 동네에서 가장 이 뭐 혼수지라든가 글씨를 쓰실 줄 아는 그런 분이었어요. 네네. 그래서 할머니가 거기에 대한 자식에 대한 교육 뭐 또 손녀지만 한 대가 내려왔지만 이제 그 향학력이랄까 네네. 그 예착이 굉장하셨죠. 예, 그 할머니 밑에서 제가 천자문도 배우고 그러셨어요. 예, 춤도 배우고 노래도 배우고 했었습니다. 그렇게 또 학문에도 또 능하시고 게다가 농사까지 잘 지으시던 네. 정말 다재다능한 우리 할머님이셨겠네요. 소작인들 있고 네. 또 이래 관리하고 이런 걸 어릴 때부터 할머니 하시는 걸 제가 뵙고 배우고 그래 옆에 따라하고 그 이제 불교에 대한 거 그리고 이제 소작인들 데리고 큰 농사 지으시는 네. 거 거기에 대해 또 사랑을 듬뿍 받고 해서 제가 어린 시절은 굉장히 지금 생각하면 유복하다고 할까 네. 자연 속에서 건강하게 단지 공부를 열심히 못했다는 거 외에는 자, 그렇게 네. 해서 당시에는 네. 그 말씀하신 대로 중학교도 그 입시 시험을 네, 봐서 네. 진학을 해야 하고 또 네. 고등학교를 위해서도 계속 이제 네. 입시를 준비해야 되잖아요. 네. 공부하는 게 좀 힘들지 않던가요? 그래서 제가 음악을 했어요. 이제 음악을 했는데 저희 집안에는 이제 현악반 그 아주 보수적인 집안인데 제가 바이올린을 사달라고 네. 아버지한테 요청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말로 딴따라 우리 집안이 웬 딴따라를 하려고 그러냐. 네. 그래서 아버지가 반대를 하셔요. 바이올린 안 사주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제가 아버지 서재에서 3일간을 꿇어 앉아가지고 밤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3일째 되는 날 도저히 얘는 못 갈겠다 생각하셨는지 하얀 종이를 주시면서 네네. 각서를 쓰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각서를 썼죠. 그래서 10% 안에 못 들면 공부를 성적이 10% 안에 못 들면 바이올린을 압수해도 좋다는 걸 예, 제가 손도장을 찍고 각서를 찍고. 각서 네. 찍고 그래 바이올린을 사주시는 가지고 음악을 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10% 안에 들어야 되니까 근데 집에 와서 바이올린 연습하면 할아버지 담배 때 혼나고 그래가지고 학교에서는 음악을 하고 집에 와서는 공부하고 해서 늘 10% 안에 그때 옛날에는 6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늘 66등 안에는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나름 공부는 그래도 해야 되니까 유지하고. 네. 네. 학교에서는 이제 바이올린 열심히 연주하시고 또 집에 와서는 그 10% 안에 들어야 되니까 네. 공부 열심히 공부 하셔서 열심히 하고. 과연 그 대학 진학을 어떻게 하셨을지. 네. 예. 제가 음대를 가고 싶었죠. 그런데 경북대 안에 음악과가 없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럼 내가 서울대를 가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서울대를 가려면 레슨 받고 비행기 타고 가야 되는 그건 도저히 불가능하고 그래서 음악을 포기했죠. 그래서 이제 뭐 울고불고 난리 났었죠. 네네. 근데 성적대로 하니까 이제 경북여고도 아니고 이제 성적대나 경북 사대부 타니까 저는 영문과를 사실 가고 싶었거든요. 영어 네네. 암송을 굉장히 잘했었는데 성적이 안 돼서 그 다음 무슨 과냐 하니까 지리학과. 아, 지리학과가 저 자연 속에서 네 예, 그래가지고 뛰놀았던 거린 네, 시절을. 예 그때 서울대하고 경북대밖에 지리학과가 없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우리 지리쌤이 야 명희야 너 영문과 못 갈 바에는 지리학과 가라. 그래 교사도 잘 되고 뭐 교직 잡으면 된다, 교직생활 하면 된다 해서 경북대 지리학과에 진학을 했었죠. 네. 예. 그렇게 해서 지리 교사로 네. 예, 활동을 하셨죠. 예, 4학년 대학 4학년 2학기 때 벌써 교사를 했습니다. 낮에는 학교 가고 밤에는 야간에 지리교사를 했었습니다. 이제 졸지에 수업을 하고 있는데 아버지한테 전화 온 거예요. 네. 잠깐 너 호텔에 대구에 잠깐 나올 수 있냐 그래서 제가 수업하다 말고 잠깐 나가니까 맞선을 보는 거예요. 어머나. 그래가지고 안녕하세요 하니까 그때 이제 그 맞선을 나와 계시는 분이 군복을 입고 계시더라고요. 네. 보니까 이제 시아버님 되실 분이 이제 해병대 사령관 이제 와. 별 3개 하고 그러니까
네 분하고 네네. 당사자하고 이렇게 좀 깜짝 놀래가지고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니까 거의 그냥 상견례인데요. 맞선이 아니라. 아예 맞선하고 그냥 너 잠시 저기에서 이야기 좀 하라 그러더니 그러시더니 못 보니까 네. 저희 아버지하고 시아버님은 나중에 근데 우리 사돈합시다 해서 이제 게임 끝난 거지. 네. 근데 80년대 초반이에요, 의원님. 그럼 네네. 지금도 사실 뭐 가정생활, 여성들이 양육이나 뭐 공부 네네. 병행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당시에는 더 했을 것 그래서 같은데요. 제가 장문의 편지를 아버지한테 썼습니다. 친정아버님께. 제가 친정아버지께 아이들 둘을 어떻게 제가 공부를 해서 연구자, 교육자가 되고 싶은데 아버지 좀 도와달라고 그러시니까 예, 연구의 길은 멀고도 험하다. 그 대신에 시아버지한테 허락을 받으면 네가 진짜 학교 다닐 때도 열심히 했으니까 엄마하고 의논해서 너희 아이들을 봐주겠다. 와. 그래가지고 이제 시아버지하고 의논해서 이제 시아버지께서 그래 너 대구 가서 그러면 경북대학에 입학을 해도 좋겠다 권유를 하시더라고요. 네네. 사돈한테 전화하셔가지고 우리 아이들 잘 부탁한다고. 그 당시만 해도 육아 시스템이 없었습니다. 한 여자가 이렇게 활동을 하려면 한 여자가 희생을 해야 되는 그렇죠. 그런 예. 시대였습니다. 결국은 그렇게 또 친정 부모님께서 아이들을 네. 대신 돌봐주시고 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셔서 박사 취득 이후에 일본 나고야 그 UN 지역개발센터 예. UNCRD라고 하죠. 예. 직접 또 재직을 하셨어요, 연구원으로. 예. 제가 공리박사 1호를 받았는데 위성으로. 근데 미국 위성 가지고 논문을 썼습니다. 지질자원연구원에 가서. 근데 엄마가 이제 8년간 그 할머니도 이제 연세 드셔서 대구 오셔가지고 4대가 한 집에 살면서 네네. 엄마가 저희 아이들을 돌봐주셨어요. 그리고 학위를 받고 나니까 학과가 없는 거예요. 위성을 세상에. 가르치는 학과가. 네. 그래서 유엔 연구원 시험을 쳤죠. 시험을 치니까 이제 제가 그 뭐 2명이 이제 선정이 돼가지고 그때만 해도 우리가 코이카라는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외무부에서 저를 일본의 나고야에 있는 유엔 지역개발센터로 발령을 내주셔가지고 그래서 일본 갈 때 이제 제가 그 남편은 미국에 유학 갔었고 네. 그럼 당신은 이제 애 보고 좀 해라. 나는 가정을 이제 좀 영위하며. 예, 유엔 연구원을 가겠다 해가지고 일본 유엔 지역개발센터 연구원으로 이제 근무를 했습니다. 네네. 그랬는데 이제 프로젝트가 여러 개가 있었어요. 뭐 중국 프로젝트부터 많았었는데 제가 라오스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네. 그때 라오스하고 저희가 수교가 안 됐을 때 이때 아니면 내가 못 가지 생각하고 라오스 프로젝트를 또 했었죠. 네네. 그래서 제 인생에 정말 그런 가장 새로운 획기적인 그런 동기가 되지 않았나. 그때 이제 일본 위성 영상 가지고 제가 라오스 아편밭 하고 그 이제 라오스는 이렇게 아열대 지역인데 네네네. 비가 여름 되면 굉장히 많이 오는데 이게 겨울 되면 그 물을 가둬둘 보랄까 이렇게 댐이 없어가지고 네. 그래서 유역 관리하는 물 정보화 이런 게 이제 위성으로 또 다 관리하고 그거를 그런 프로젝트를 했었죠. 그 당시가 몇 년도일까요? 92년입니다. 92년도. 네. 그 노하우를 살려 화학 양성에도 힘쓰셨잖아요. 네, 예. 대학에서. 그래서 이제 2003년 되니까 애들 열심히 가르쳐 놨는데 취업을 못 하는 거예요. 또 대구는 또 특히나 또 맞벌이도 많고 해서 벤처를 만들었죠. 그래 벤처에서 학교 안에 창업보육센터가 생겨가지고 네네. 어느 날 총장님 불러서가지고 저 밑에 대학원생이 25명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너무 공부하면서 힘들어서 저 제자만큼은 나 같은 고통은 시스템이 없거나 영상이 없거나 장비가 없어서 연구나 뭐 못 배우게 하는 거는 없었으면. 네. 그래서 제가 열심히 프로젝트도 하고 그랬는데 총장님 부르셔가지고 학교 창업보육센터 생겼는데 그 창업하라고. 그러면 세 분이 창업을 하면은 교수님 세 분이 하면 뭐 건물을 하나 더 지어준다고 학정부에서 산자고 해서. 네네. 그래서 아이들이 취업도 못하고 해가지고 제가 창업보육센터를 입주해서 창업을 했습니다. 아주 심플하게. 와, 근데 장난이 아니에요. 예. 본업은 진짜 대학 교수면서 또 그 창업과 애들 관련해서 급여를 운영을 줘야 하시려면. 되니까. 예. 네.
그래 밤낮 없이 그래서 제가 어떤 때는 제가 이거에 프로젝트를 따야 되는 사업을 따야 애들 급여를 주니까. 그러게요. 몸이 정말 여러 개였으면 예, 네. 그런 생각 드셨을 예, 것 원래가 같아요. 너무 20년째입니다. 바쁘니까. 그래서 예. 또 이제 저 아버지가 너가 교수가 회사를 벤처를 하면 뭐 장학회를 만들어서 장학금을 줘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저도 이제 그 프로젝트 하고 하면은 장학금을 주고 했는데 네. 그래 아버지 이름 저 이름에 준명 장학회를 만들어 가지고 또 장학금도 주고 네. 해서 뭐 나름 열심히 살았습니다. 대단하십니다. 그야말로 한다면 한다. 예, 불굴의 아이콘 우리 조명희 의원님이십니다. 그 할머님께서 주셨던 그 무조건적인 사랑, 또 시아버님, 남편, 그 또 아들을 잇는 3대 해병대 정신. 어쩌면 오늘의 의원님을 만든 게 아닌가 싶어요. 네. 이렇게 3대 해병대 자부심이 남다를 것 같은데요. 네. 제가 굉장히 성실하고 하는 데 제가 존경을 했지만 네. 저 남편은 어차피 해병대를 백령도에서 근무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 결혼하기 전이었으니까. 근데 아들이 자, 아버님이 그리고 2000년에 돌아가셨거든요. 네. 근데 제가 아들한테 그랬어요. 너 해병대 사령관 장손인데 너 해병대 가야 되지 않나. 그래, 알겠다고. 그래서 3대가 해병대입니다. 순순히 하시던가 따르시던가요, 아드님께서? 예, 오. 그 자랄 때 그 장손으로서 할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았었거든요. 그리고 또 할아버님 또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그 모습이 굉장히 네. 멋있고 귀감이 되셨었나 봐요. 예, 해병대 가족이라는 게 그리고 저희 시동생 해서 한 7명이 저희 집안에 해병 출신이 7명 정도 됩니다. 대단하십니다. 과학기술위원회 우주소위원장을 맡으셨고요. 차세대 중형 위성 개발을 제안하는 등 우주 과학자로서 그야말로 승승장구하셨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렇게 또 갑작스레 정치계에 입문을 하게 되셨습니다. 어떤 제가 계기가 여러 있었나요? 위원을 하고 정부 일을 정책을 많이 했는데 이게 우리 국민 세금으로 우리 위성은 계속 발사되고 하는데 지금 한 7조 되거든요. 네네. 근데 우리 국민들한테 전혀 서비스가 안 되고 거의 뭐 북한만 본 안보 국정원에서 북한을 볼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위성입니다. 예. 그래서 북한 안보에만 쓰이기 때문에 이걸 좀 법을 바꿔가지고 아쉬우셨겠죠. 조금 예. 이렇게 국민들한테 서비스가 되도록 해야 되겠다. 제가 한 8개 법 정도를 제가 그래서 국회에 와서 좀 국민 세금이 제대로 좀 다시 서비스가 되도록 네. 하기 위해서 그래 국회에 들어왔습니다. 고민했습니다. 제가 퇴임하고 일본 뭐 가서 교토대학 같은 데 저를 스카우트 한다고 또 제안도 들었고 계속 교직 그래, 생활로 이어갈지. 예, 이어갈지 아니면은 국회 와서 우리 후진들을 위해서 이 분야를 위해서 알고 보면 국가를 위한 거죠. 그럼요. 예. 우리 지금의 우리 7대 우주 강국인데 그럼요. 제가 그 누리호 예산 다 제가 만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위성이 앞으로는 진짜 미래는 위성인데 위성으로 국토 관리하고 위성으로 우주 그 기후 모든 전 세계 지구는 위성으로 그럼요. 다 관리할 건데 우리 앞으로는 위성을 해야 되는 우리가 뭐 석유가 한 방울 납니까? 나라가 넓습니까? 분단 국가에다가 석유 한 방울 안 하는 이 자원이 없는 나라에서는 기술이 최고인데 여러 기술 중에서 우주가 최고다 생각하고 예. 제가 국회 가서 제가 1세대로서 1호 박사로서 국회 가서 좀 이 분야를 좀 키워야 되겠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정말 불철주야 열심히 달려오신 우리 조명희 의원님. 오늘날이 있기까지는 아무래도 또 어머님의 절대적인 사랑, 네. 또 지지가 밑바탕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네. 어머니께 혹시 편지 직접 자필로 써보신 적 있으실까요? 늘 어머니는 이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영혼입니다. 그래서 어머니한테 정말 오래간만에 편지를 썼습니다. 네. 오늘 또 편지에는 어떤 내용을 담으셨을까요? 꿈과 끼, 또 열정과 패기의 따님을 만들어내신 그 어머니께 띄우는 조명희 의원님의 어머니 전상서입니다. 사랑하는 엄마에게
올고전 영남 유학파 선산 김씨 외할아버지의 8남매의 맏딸로 지독한 남존여비의 보수문중 우리 장영조가 친가의 7남매 맏며느리로 87년간을 부모님과 형제자매 그리고 우리 4남매 자식을 위해 희생하며 살다 가신 엄마, 학자와 연구자로 책밖에 모르는 아버지 곁에서 40여 년간의 시부모 봉양과 시누이 시동생 뒷바라지와 자식들의 성공과 행복을 위해 못 맡기지 않으시고 혼신의 힘을 다하신 우리 어머니, 시골 할머니 댁에서의 초등학교 어린 시절 갑자기 불덩이 같은 저를 업고 달빛 가득한 산길을 걷던 어머니의 신발 위로 새빨간 코피가 떨어지는 걸 보고 놀라 내려앉아 곁에 튀어있던 할미꽃을 꺾고 코를 막고는 다시 일어나 저를 등에 업고 긴 한숨 쉬며 버스정류장 가는 산길을 걷던 어머니 등 뒤에서 굵은 눈물 적시며 울며였던 그 아픈 추억은 지금도 제 가슴을 미어지게 하는 예달픈 엄마의 그리움입니다. 그렇게 어머니는 저희 4남매를 가슴속 가득히 사랑을 담아 티없이 맑게 키우시고 늘 칭찬과 자랑으로 바른 길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또한 꾸준히 험한 일 몸소 실천하시며 인생과 삶의 참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는 훌륭한 학자에 사회적으로 존경받았던 분이셨지만 어머니는 강하고 인내심 짙은 현모양처에 저희 자식들의 인생의 이정표이셨습니다. 저희들이 어려울 때마다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힘들 때마다 기성정결로 조근조근 맘 편히 용기를 갖도록 도전의 힘을 주셨습니다. 제가 갑자기 5남매 맏며느리로 시집 와서도 낯설은 군인 집안에서 적응이 어려웠을 때도 늘 이럴 때 우리 엄마는 어떻게 하셨던가를 되새기며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남존여비 양반댁에서 희생하며 살았던 어머니의 한 맺힌 여자의 인생, 못다한 어머니의 삶, 둘째 딸의 남다른 성공을 위해 할머니를 모시고도 4대가 함께하며 외손자 외손녀를 보살펴 주셨던 어머니, 여자도 남자 못지않게 사회적 활동을 해야 한다며 용기와 희망을 주셨던 어머니, 모녀간의 외출과 여행 시에는 우리 딸은 공학 박사 교수라고 자랑하며 한박 웃음 지으시던 엄마, 일에 바쁜 딸이 보고 싶을 때는 시골에서 침도 뱉지 않은 채소 갖고 왔으니 친정에 오라고 하셔서 늦은 밤까지 커피와 과일 준비하여 아버지와 함께 기다리시며 딸내미 재롱 보는 재미에 소녀 같은 한박 웃음 지으시던 엄마, 아, 인명이 인명이 제 천이지만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5년 전 갑자기 넘어지셔서 저 세상으로 가셨기에 딸내미 국회의원 되는 걸 못 보시고 가신 엄마, 이 딸내미는 엄마가 늘 곁에 계신 것 같습니다. 아침마다 창문 열고 하늘 보며 엄마에게 인사한 뒤에 108배를 합니다. 엄마, 하늘에서도 아버지와 행복하시기를 빕니다. 엄마의 딸답게 멋진 삶 살아갈게요. 지켜봐 주세요. 변함없이 사랑합니다. 2023년 7월 11일 둘째 딸 명의드림. 와, 눈물이 나서.
여자의 일생이라는 네. 말씀을 하셨어요. 예, 어머니가 한이 많으셨죠. 친정은 팔남의 맞이, 시댁은 칠남의 맏며느리 해서 그 유학자 집안에서 양반 집에서 태어나셔가지고 사회활동하고 하고 싶었지만 그 가족을 위해서 희생을 하셨는데 네. 둘째 딸이 공부를 이제 한다니까 뒷바라지 해주시고 늘 야, 라면 같은 것도 끓이지 마라. 여자가 음식하고 옷 짚고 옷 만들고 하는 시대는 이제 앞으로는 없다. 그러시면서 저 정말 학위 받을 때 제가 옷 입혀드리고 그러니까 박사를 몇 명 키웠 동생도 의과대학 병원 대구대 병원장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옳게 며느리도 박사시키고 남동생 둘이 다 예, 박사 지대 의대 보내고 사남매 그러니까 고모 삼촌 다 결혼시키고 또 외갓집도 이모들 다 결혼시키고 엄마는 평생을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학식이 높고 사회적 뭐 경북대 의과대학 학장도 하시고 대한생활학회 학회장도 하신 아버지보다 늘 인품은 대단하셨지만 제가 어머니를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고 제가 어머니 모시고 한 8나라를 제가 여행도 같이 가고 그러셨어요. 예, 늘 자랑스럽게 생각하셨는데 갑자기 넘어지셔가지고 제가 국회에 들어오는 걸 못 보고 들어오셨어요. 너무 가슴이 아파서 제가 아침마다 출근하기 전에 제가 따로 운동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창문 열고 엄마 인사하고 그 다음에 아침마다 108배를 집에서 하고 그렇게 출근을 합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고 떠나보내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은데요. 네. 그렇게 갑작스럽게 어머님을 보내드렸을 때 그 심정, 평생을 정말 내 딸은, 맞습니다. 내 딸은 꿈을 이루고 보다 성장하고 지지하고 늘 뒷바라지 하시면서 그랬던 어머님이셔서 더욱 상실감이 크셨을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내 아이 5명 키우는데 손자 못 봐주겠다 그러셔가지고 제가 친정에 가서 이제 어머니가 할머니 모시고 4대가 한 집에서 늘 어머니가 저희 아이들 업고 걸리고 하면서 봐주신 거 어머니가 그 자식에 대한 애정은 어떻게 할 수 없는 정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더불어서 또 하늘나라에서 지켜보고 계실 또 우리 조부모님께서도 굉장히 흐뭇해 하실 것 같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의 그 사랑, 할아버지의 그 한의원 하시면서도 제가 이 아르바이트해서 용돈 드리면 또 인삼 녹용해서 이게 환약을 지어주셔가지고 그걸 많이 먹고 해서 그 자연 속에서 자란 제가 아사 자연이 그래서 이렇게 또 튼튼하게 건강하게 활동하실 수 있는 건강하게 활동하고 지금까지 일을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가라앉은 분위기를 조금 전환해 보겠습니다. 앞서도 조금 말씀을 나눴는데요. 21대 국회 유일하게 과학기술인 출신 비례대표 의원으로서 대한민국 과학 발전 그리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애써주고 계십니다. 다양한 정책들 이제 펼쳐나가고 계시는데요. 특히 2020년 7월 3일 대표로 발의하셨죠. 1호 법안 기초연구진흥법 개정안이 제1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장에서 수법률안으로 선정돼 수상의 영예를 얻으셨더라고요. 굉장히 뿌듯하셨겠어요. 네, 제가 저희 R&D 예산이 32조 정도 됩니다. 제가 국가과학기술위원을 하면서 보니까 아직 노벨 과학상이 없는 거예요. 오직 우리는 노벨 평화상밖에 없고 노벨 과학상이 없어서 제가 국회 가면 그게 제가 1호 박사 OECD 국가 10개 나라 중에 노벨 과학상이 없는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안타깝네요. 너무 그 국민 세금으로 30조가 넘는데 국가 예산 5%입니다. 그런데 높은데도 없어서 제가 1호 법안 냈는데 그게 기초연구진흥법. 그래서 그 국회의장님 박병석 의장님한테 그 다음 해도 제가 2번 의정 대상을 받았습니다.
중학교 때 유학을 와서 이제 50년 또 대구와 함께한 의원님. 아끼고 사랑하는 대구 동구의 발전을 위해서 앞서 잠시 얘기하셨어요. 지난 1월에 반야원로의 대구 동구 발전 연구원 또 개소하셨죠? 매달 토론회를 합니다. 그 이슈를 현안 가지고 해서 이제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전문가 뭐 지역 주민 해서 여러 가지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네. 자, 시간이 빨라요, 의원님. 21대 국회 어느새 개회 3년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간의 활동들 되돌아보시면 소회가 어떠신지, 그리고 더불어 가장 좀 되짚어보고 기억에 남는 활동이 있으시다면 어떤 것인지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과학, 기술 해서 교수 뭐 관계되는 분야가 많습니다만 뭐 벤처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여성에서 한 5가지 교육 많은데 제가 국회 와 보니까 전문가가 너무 없는 거예요. 특히 국회는 정책이나 특히 과학도 그렇지만 정책을 하는 전문가가 없고 거의 정무적인 것이 지배적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정책보다 정무가 더 우선인 그런 국회에 이제부터는 제가 과학은 기본이고 기술은 기본이고 정무적인 감각을 더 넓혀가지고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리고 아울러서 아직 8개 법안이 있는데 제가 이해충돌이라는 것 때문에 제가 아직 발의를 못한 법안들도 있고 해서 정책을 위해서 정무를 위해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자, 또 한 번의 도약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 조명희 의원님. 앞으로의 계획, 또 포부가 있으시다면 한 말씀 해주십시오. 앞에서 대충 말씀을 드렸지만 이왕 제가 국회에 왔으니까 그 중요한 입법 그리고 이제 저희가 여당이 됐습니다. 야당, 여당 너무 차이 나요. 정부가 아무리 입법을 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원이 입법을 하더라도 정부가 시행하지 않으면 그거는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그 여당 시절에 제가 열심히 제가 재선을 해서 좀 입법 활동이나 국민들을 위한 제가 지금 본복지이지만 또 과학기술 쪽도 할 일이 많고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그 해양위성으로 다 됩니다. 양곡법 농림위성 우리 25년에 발사되고 해양위성센터도 있고 위성으로 다 되는데도 기술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정치를 과학이 완전 잠식하고 그래서 제가 너무 요즘에 속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모쪼록 의원님 아직 아쉬운 마음을 못 든다면 그 활동들 22대 국회에서도 잘 펼치실 수 있길 저희 BTN 가족사진도 언제나 응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하신 소감 어떠십니까? 부처님의 가피가 충만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사진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족이 없으면 부모님이 안 계시면 어떻게 우리가 이 활동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럼요. 그래서 가족사진이라는 이 좋은 프로그램에서 제가 그동안 그 고향도 생각하고 하늘에 날아 계신 어머니, 부모님, 할머니도 생각을 하고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더욱더 강해집니다. 더 열심히 하고 제가 정각회 불교의 어떤 더 정말 발전을 위해서도 제가 더욱더 열심히 불자로서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콩 심은데 콩 나고요. 팥 심은데 팥 난다 했습니다.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리 부모님께서 뿌린 씨앗이 열매를 맺은 것이고 한편으론 더불어 이 순간 나의 생각, 내가 하는 말, 그리고 행동은요. 우리 자녀의 미래가 됩니다. 우리 부모님께서 심어주신 콩을 혹시 팥으로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은 나의 생각과 행동 그리고 생활을 한번 뒤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BTN 가족사진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다음 시간 새로운 손님과 함께 찾아올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